자, 오늘 수업하면서 또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길게 적어야 될 것은 그냥 설명만 듣고 여러분이 메모를 나중에 프린트 보고 하시고, 간단한 거는 지금 이렇게 하셔도 돼요. 오늘 수업하면서 또 수정할 거니까. 취득세 납세 의무자 25페이지에 보시면 이거는 새롭게 개정이 돼서 새롭게 들어온 거예요. 중간에 있었던 것이 개정돼서 수정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신설된 거니까 여러분이 빈 칸 25쪽 가면 맨 밑에겠죠, 그죠? 예, 납세 의무자 맨 끝에 여백이 좀 있으면 거기에 메모해야 될 분이 공간이 되면 25쪽에 해도 되고 26쪽에 해도 되고, 하여튼 납세 의무자 맨 마지막에 대한 거니까 취득시기 전에만 메모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용은 이거예요. 자, 원래 다 개정된 게 아니라 원래는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토지 가격이 뭐였으면 증가했으면 간주취득이죠. 그 취득세 내야 돼. 예, 토지 오늘 공부할 건데, 그래서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시점에 누가 토지에 두고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래서 20 몇 쪽이에요? 5쪽에 보시면 25쪽 참고로 요약집에 보시면 납세 의무자 있죠. 예, 거기 맨 밑에 10번 기타의 경우 잠깐 봐요. 기타의 경우 2번 있죠. 지목 변경했을 때 누가 납세 의무자예요? 거기 보니까 예, 변경한 시점에 토지에 두고 소유자 이거잖아요. 이거 예, 지목 변경은 변경할 때 당시 땅의 소유자가 취득세 납세 의무자, 이거 원래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에 개정돼서 들어온 부분이 이 부분이다. 이 부분만 여러분 여기서부터 도시개발법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지목이 변경될 때 본인이 위에 건 본인이 개인적으로 지목을 변경할 수도 있죠. 임야를 대간해서 농지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땅을 법률에 따라서 시행자한테 땅을 줬는데 전답을 줬는데 환지받았어요. 뭘로? 대지로. 지목이 바뀌었잖아. 예, 이렇게 환지받은 경우는 환지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누가 취득세 내라? 조합원이.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거죠. 지목 변경했을 때 환지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누가? 조합원이 취득세. 여기는 뭐라고 그래서 토지의 소유자죠. 구체적으로 여기는 뭐다? 환지 받을 때는 조합원이 취득세 내는 거고, 채비지, 공사비 등으로 메꾸는 거는 누가? 사업 시행자가 취득세를 내라. 이렇게 핵심이 두 가지예요. 환지 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누가? 조합원이 취득세 내는 거고, 채비지, 보류지 이렇게 나오면 뭐? 사업 시행자. 이거 다 적을 필요 없이 요약만 하면 되지. 뭐라고? 환지받은 토지는 누가? 조합원이 취득세 내고, 보류지, 채비지에 대해서는 누가? 사업 시행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요거 하고요. 또 하나 12번 두 번째 별도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부동산을 취득한다. 여러분 주택 가지고 있다가 재개발 사업 끝나면 아파트 받죠. 재건축 끝나면 아파트 받잖아요. 그때 취득세 내야 되겠죠. 그때 취득세는 누가 내느냐 이 얘기예요. 자, 도시개발 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사업하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하는 거예요. 그럼 재건축 사업을 하고 나면 뭐 받아요? 아파트 받죠. 그때 건물에 대해서는 누가? 원시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 내라. 건물 아파트 받았잖아요. 옛날 단독주택 주고 재개발 끝나면 아파트 받았잖아요. 지금까지는 그게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누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누가? 소유자가 원시 취득이다. 건물 새로 졌죠, 아파트. 그럼 여러분 오늘 취득세 공부할 건데 원시 취득은 취득세 세율이 1000분의 28, 2.8%예요. 취득세가. 그래서 원시 취득으로 보고 2.8% 취득세 내라 이 얘기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자, 아파트 받을 때 건물 있고 별도로 뭐 토지 있죠. 딸려있는 토지. 토지는 원래 있었던 땅을 주고 받은 거잖아요. 토지는 새롭게 취득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토지의 경우는 누가? 소유자가 무슨 취득? 승계취득으로 봐라 그랬죠. 승계취득은 토지는 1000분의 40이에요. 1000분의 40. 지금 세율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무슨 취득? 승계취득으로 보는데 무조건 취득세 내는 게 아니라 이때는 초과한 면적에 대해서만, 옛날에 땅을 100평 가지고 있는데 재개발 끝나서 90평 받았다. 그럼 토지는 취득세 안 내. 감소됐으니까. 근데 옛날 토지가 재개발 재건축할 때 50평짜리였었는데 아파트 받을 때 토지가 예를 들어 60평이다. 그럼 증가된 거 몇 평? 10평 있잖아요. 예? 증가된, 초과된 부분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내는데 무슨 취득이다? 승계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두 가지가 새로 나온 거니까 그것을 내용 보시고 프린트 보시고 요점을 정리하면 이걸 다 적을 필요는 없다. 여기 지목 변경 그러면 누가? 여기는 환지받은 토지는 누가? 환지받음으로써 지목이 변경되는 건 누가? 조합원이 납세 의무자다. 채비지 보류지 그러면 누가? 사업 시행자가 납세 의무자다. 그렇게. 그리고 재개발 사업으로 건물 받을 때는 무슨 취득? 원시 취득이다. 토지에 대해서는 면적이 뭐였다면 초과된 거, 증가된 거 있죠. 그 부분만 무슨 취득? 승계 취득. 요 노란색으로 기재한 거 있죠. 요것만 기재해 놓으면 돼. 다 적을 필요가 없어요. 무슨 법 그런 거 필요가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프린트에다가 표시했다가 그렇게 메모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월 27일 날 개정된 게 있고 또 갑니다. 이번에는 취득세 세율 31페이지 오늘 공부할 내용이에요. 31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뭐가 있느냐? 자, 요거 표준세율 여러분 요약집에 보시면 31페이지 박스 있죠. 도표 세율 도표 밑에 조그만 글씨로 표준세율 적용 범위라고 나와 있죠. 거기에 1번, 2번, 3번까지만 있잖아. 그 밑에다가 4번 이거 들어가는 거예요. 4번이 이거 표시했다가 있다 적어요. 요거 4번.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는 유상승계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이게 추가로 들어온 거다. 오늘 수업하면서 또 별도로 수업할 거니까 나중에 표시했다가 거기에 적을 장소만 이해가세요? 거기에 추가로 들어갈 내용이다. 다음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의 중과세라고 나와 있죠. 어디 있느냐? 32페이지에 보시면 다주택자 중과세율이라고 맨 위에 나왔죠. 거기 보시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1, 2, 3, 4, 5, 6 나왔죠. 이거는 오늘 수업할 때 설명드릴 건데 개정된 게 아니라 개정될 예정이야. 그래서 이런 건 좀 이따가 수업하면서 설명할 거니까 요거 놔두고 요거 놔둬요. 이따가 프린트에 있으니까. 자, 32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조금 아까 보시면 맨 위에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밑에 조그만 글씨 있죠. 일시적 2주택 중과세 적용 여부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 자, 여기에 몇 번? 1번. 3년 안에 가로 열고 뭐 조정지역은 몇 년? 거기 2년으로 되어 있었죠. 오늘 수업하면서 또 설명드리겠지만 3년으로 고쳐라 이게. 요거 몇 년을? 2년을 3년으로. 이해가세요? 요건 1월 12일 날 개정된 겁니다. 자, 그건 또 설명은 이따가 수업하면서 또 할 거고 지금은 수정하는 것만 표시하라 얘기해요. 자, 다음 중과세율 33쪽 보시면 요약집 33쪽에 보시면 방가로 1번 사치성 재산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에 동그라미 몇 번? 1번. 찾았어요? 별장. 자, 옛날에는 별장하면 부의 상징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옛날 기준으로 얘기하면 시골에 조그만 농가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것도 별장에 들어갔어.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별장의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 세법에서 이제 공부하기 여러분 좋은 거야. 별장은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별장은 무조건 주택이에요. 원래 주택인데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고 휴양시설로 사용하면 별장이라고 해서 취득세 반이네, 재산세 반이네, 종부세 내지 마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별장이라는 용어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뭐야? 주택이야. 이해가세요? 세금 많이 내라 그런 거 없죠. 그래서 결론은 오늘 수업하면서 또 얘기하겠지만 33페이지 보시면 1번 뭐라고요? 동그라미 1번 별장, 기억, 니은 이거 다 삭제. 됐어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거 있죠? 날개 부분도 삭제. 됐어요? 예. 그렇게 삭제하는 건 이제 그러면 기출문제가 됐던 모든 거에서 공부할 때 이제는 별장이라는 단어는 없어졌다. 자, 다음에 53페이지, 참고로 35페이지 보세요. 35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양가로 5번 취득세 세율 적용 범위라고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 반가로 1번에 동그라미 1, 2, 3번에 보면 뭐 있어요? 그거 지우면 되지. 별장 두 글자 지우면 되고 밑에 반가로 2번 고급주택 옆에도 뭐가 있어요? 별장 그거 삭제. 됐어요? 자, 다음에 이제 53페이지로 갑니다. 53페이지는 재산세예요. 재산세. 자, 원래는 오늘 수업할 때 이제 나중에 수업할 때 설명드리겠지만 요거만 표시하면 돼요. 요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죠. 어디에 하냐면 여러분 거기 5번에 과세 대상별 과세 표준 양가로 2번 선박 항공기 현재 시가 표준에 그랬죠. 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정시장 가액별 2번 주택 뭐라고 그랬어요? 시가 표준액 60% 그랬죠. 그 옆에다가 여기에 다만 요거만 추가로 지금 적어요. 다만 1세대 1주택은 100분의 얼마? 30부터 100분의 얼마? 70. 그 범위 내에서 정하라 이겁니다. 1세대 1주택은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100분의 얼마? 30부터 100분의 얼마? 70. 그 사이에서 매년 정하라.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1세대 1주택자는 30%일 수 할 수도 있고 40%, 50%, 60% 최고가 70% 그 범위 내에서 정한다 이 얘기예요.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재산세 가서 공부할 때 이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자 거기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 상한이라고 되어 있죠. 예, 요거는 여러분 교재 보시면 53페이지 밑에 여백이 많이 있죠. 거기에다가 프린트에 있는 거 요거를 적어서 새롭게 적으면 돼요. 이해가세요? 여기 요 내용 요렇게 해서 요거까지 요것이 어디에 적으면 돼? 나중에 수업할 때 또 얘기할 거 재산세 할 때 53페이지 있죠? 53페이지 밑에 여백이 있잖아. 거기에다가 요렇게 요거를 적어라 표시했다가 됐어요? 이게 새롭게 들어온 거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야 재산세에서는. 자, 다음에는 54페이지. 간단한 건 지금 수정할 거예요. 여러분 이제 54페이지 보시면 아까 취득세에서 뭐가 없어졌어요? 별장 없어졌죠. 취득세에서 별장을 취득하면 취득세 많이 내고 매년 재산세 낼 때도 별장은 많이 냈는데 취득세에서 지방세법에 별장이 없어졌으니까 재산세도 없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재산세 별장에 보시면 방가로 3번 주택 있죠. 중간에 두 번째 도표 밑에 방가로 3번 찾았어요? 방가로 3번에 주택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동그라미 1번, 2번 얘기하는 거 2번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주거용 건물을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 2번 다 삭제. 별장이니까 1000분의 40 그거 없어졌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요거 그렇게 해서 2번 삭제를 하고 옆에 날개 부분 보시면 거기 취득세, 중과세 대상, 별장에 대한 재산세세 이런 1000분의 50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놓고 그건 오답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이야. 그래서 밑에는 뭐라고 그랬어 거기 1000분의 40이라 그랬죠. 1000분의 40이 아니라 누진세율이야. 그냥 주택하고 똑같이 0.1부터 0.4까지 이게 초과 누진세율이에요. 주택이니까 주택의 세율 적용한다. 사치성이라고 해서 많이 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밑에 날개 부분에 두 줄만 지울 거예요. 두 줄만.
밑에 주택은 일반 주택과 별장으로 구분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까지 지으면 돼. 이 경우까지 지워요. 그럼 별장 그런 거 없으니까 그러면 지우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주택을 두 사람 이상이 그건 있는 거고 두 줄만 지으면 된다. 다음 세부담 상한이 있어요. 자, 세부담 상한은 여러분 교재 보시면 요약집 58페이지 58페이지에 보시면 방가로 2번 맨 위에 방가로 2번 세부담 뭐라고 그랬어요? 상한액이라고 박스 나와 있죠. 찾았어요? 거기에 토지하고 건축물은 그대로 있는데 요거 다 삭제. 왼쪽은 이제 이거 외우지 안 해도 돼요. 없어졌어요. 네, 주택의 세부담 상한은 없다. 그러니까 다 지우면 돼요. 그러니까 왼쪽에 주택은 다 지우고 오른쪽에 토지하고 버는 건축물은 전년도 부과된 세계 100분의 얼마? 150을 부과할 수 없다.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웠고 그 다음에 자 59페이지 보세요. 59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좀 여백이 있죠. 거기에다가 이거 새롭게 여러분 이거 적어야 되는데 이것이 새롭게 생긴 거예요. 재산세도 결론은 재산세 공부할 때 또 설명할 건데 수업 들어오기 전에 오늘 웬만하면 요약을 해서 메모를 하세요. 요 공간에 59페이지 맨 밑에 여백 있죠. 이거 다 적을 필요 없지만 요거 정도 1번 정도만 적으세요. 자, 그거 기재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1세대 1주택 주택 딱 하나 가지고 있는데 낼 세금이 재산세가 100만 원 넘으면 부담이 뭐하고 크고 나이는 들었고 소득이 없어요. 그럼 죽을 때까지 유예해 주겠다. 유예가 뭐야? 재산세 밀어줄 테니까 나중에 죽은 다음에 내라 이거지. 누가? 상속받은 사람이 내면 되잖아. 대신 중간에 도망갈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담보 맡기고 그 얘기야. 그러니까 재산세 핵심이 뭐냐? 여기 1세대 무슨 주택? 1주택 소유자가 만 몇 세? 60세 이상이고 이런 건 기억할 필요 없고 총수익금에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얼마? 100만 원이면 죽을 때까지 뭐 할 수 있다. 재산세 이후에 밀어주겠다. 이게 새롭게 들어온 부분이에요. 이해가세요? 예, 올해부터 적용하고 물론 이랬을 때는 유예했던 거 취소하겠다. 어떨 때?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데 나이는 들고 소득이 없으니까 부담이 크잖아요. 세금이 얼마? 100만 원 초과하니까. 그죠? 100만 원 세금 내고 어떻게 생활하기 힘들잖아. 그래서 미뤄졌는데 웬걸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하나 사서 몇 개가 됐어. 2개가 됐어. 이거 능력 있잖아. 그럴 때는 취소하고 세금 내라 이 얘기야. 아니면 그 주택을 다른 사람한테 뭐 하면 팔아버리면 돈 생겼죠? 그건 내라 이거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재산을 양도 처분하거나 증여하거나 또는 뭐예요? 그 사람이 뭐 하면 사망하면 상속받는 사람한테 가겠죠. 예, 그런 경우 또는 1세대 1주택자한테만 유예해 줬는데 주택이 2개가 됐다. 그런 경우는 유예를 구하고 취소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요건 나중에 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이거요. 11156 이렇게 있거든요. 숫자 1세대 1주택 100만 원 초과할 때. 그죠? 그래서 요거까지는 기억하지 않더라도 5년 기억하지 않더라도 몇 세? 60세 이상. 이거요. 60세 이상인 핵심이 그거야. 60세 이상인 사람이 1세대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재산세 낼 세금이 얼마야? 100만 원을 포함하면 초과하면 세금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안 내도 돼. 왜? 대신 뭐 줘야 돼? 담보. 그러니까 요거까지는 기억하지 않더라도 새롭게 들어온 건 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다. 재산세는 뭐 할 수 있다? 물납도 되고 분할 납부도 되고 납부할 능력이 없으면 유예도 된다. 이해가세요? 이렇게 새로운 부분이니까 요것이 들어갈 장소가 어디라고요? 59페이지 밑에다가 추가로 메모하시면 된다. 그 위치에 들어갈 내용이니까. 이해가세요? 다음 이제 종합부동산세 갑니다. 아니 취득세에서 별장이 없어졌는데 왜 재산세까지 이렇게 연결된다는 얘기지. 자, 공부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은
사치성 재산 별장을 취득하면 취득세 반이네. 왜? 능력이 있으니까 샀다 이거지. 취득세 반이네. 그러면 별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매년 뭣도 반이네. 재산세도 반이네. 1000분의 44%. 이해가세요? 그리고 재산세에서 반이니까 종부세는 내지만 종부세에서 별장은 제외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별장이 뭐하니까? 없어지니까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다 관련이 있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에서 수정할 부분이 있다. 61페이지 보세요. 61페이지 종합부동산세. 요거는요, 종합부동산세 맨 위에 그림 도표가 나왔죠. 거기 세 번째 건 납세 의무자 있죠. 요거는 개정된 건데, 아니 작년 말에 개정됐는데 요거는 오타야. 제가 수정을 못한 거야. 그 6억으로 돼 있잖아요. 납세 의무자. 얼만데? 9억인데. 예? 뒤에는 다 수정됐는데 그거만 누락된 거예요. 예, 그거 6억이 아니라 얼마? 9억.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 개정된 거 이거 있죠. 양가로 1번 주택이라고 나와 있죠. 용어에서. 용어. 양가로 1번 주택 있죠. 거기에 보면 주택이라는 세대 구성원이 쭉 나왔는데 끝에 취득세, 중과세 대상 별장은 뭐한다? 제외한다. 이제는 별장이 없어졌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지워야 돼. 그럼 지우면 어떻게 돼요? 별장은 종부세, 과세 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 아, 여기 봐. 주택은 종부세, 과세 하는데 주택의 범위에서 별장은 뭐 하라고? 이게 과세 안 한다 이거야, 별장은. 근데 이게 뭐였어? 치워졌어, 없어졌어. 그럼 뭐야? 별장은 여기에 포함되니까 종부세, 과세 해, 안 해? 해. 그게 핵심이야. 이해가세요? 아, 주택에서 주택은 종부세, 과세 하는데 원래는 주택의 범위에서 별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외. 별장은 종부세, 과세 안 하겠다. 왜? 재산세에서 많이 냈으니까. 근데 이게 뭐였어요? 제외되는 게 지워졌잖아. 그러면 주택에는 뭐가 들어가다? 별장이든 뭐든 다 주택이니까 종부세, 과세 한다. 이해가세요? 그럼 시험에서 물어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의 별장은 뭐한다? 제외. 그럼 공부 안 하는 사람은 그냥 맞아?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죠? 작년에 특히 공부한 사람들. 왜? 정리 안 하면. 예, 그래서 개정된 건 반드시 물어볼 수 있어. 별장은 이제 별장이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그냥 주택이야. 주택은 종부세, 과세 하여. 이해가세요? 예, 그래서 그거 수정해줬고 또 63쪽으로 갑니다. 63쪽 역시 양가로 1번 주택 있죠. 63쪽 맨 위에 양가로 1번 주택의 두 번째 줄 다만, 그죠? 다만 거기 취득세, 중과세 대상 별장은 뭐하며? 제외하며. 여기 잠깐 볼까요?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을 전국에 있는 걸 합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별장은 뭐하라? 제외. 근데 이게 뭐야? 없어졌으니까 포함한다 그런 말이 없어도 그냥 다 주택은 다 과세야. 그러니까 별장도 뭐다 이제는? 주택이지. 주택이니까 과세한다. 혹시라도 물어보면 별장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한다. 됐어요? 예, 그래서 요거 삭제하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 날개 부분 보세요. 자, 여기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 주택의 범위에는 지방세법상 별장이 포함된다 이렇게 실제로 출제됐던 지문이에요. 그때는 이게 틀렸었잖아. 왜? 별장은 뭐하니까? 제외하니까. 그죠? 근데 요거 이제 지워야 되겠네. 지워야죠. 해설을 지으면 돼. 요거 맞는 지문이야 이제. 왜? 주택인 별장에 주택이 포함되니까. 예, 됐어요? 그래서 거기 해설 별장은 뭐한다? 제외한다. 그것만 지우면 돼요. 됐어요? 그냥 놔두면 돼요. 예, 다음.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64페이지. 64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박스 있죠. 박스의 두 번째 칸에 별장 있죠. 주택의 별장 어떻게 해야 돼? 지워. 됐어요? 자, 이것이 2월 27일 날 개정이 됐어요. 세법은 늘 개정돼요. 그래서 빠지고 이런 거 정리 안 하면, 그래서 왜 오늘은 취득세 처음 들어가니까 복습할 게 없어서 대신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저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오늘 프린트 나간 걸로 점검해서 거기다 표시를 해놓고, 예, 매번 또 지금 3월 말에 또 개정이 된다는 말도 있어요. 개정될 게 있어. 오늘 수업할 때 얘기를 할 건데, 저는 그런 게 싫은 거야. 어떤 수험생이 들어왔는데 다른 과목은 몰라. 예? 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 변제 대상 금액이 변경이 됐는지 개정이 됐는지 그건 제가 다루는 과목이 아니니까 생각해서 점검 못해서 누락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수업하는데 어떤 학원에서 그러는데 세법이 개정됐대요. 이 얘기는 내 자존심을 죽이는 거야. 있을 수가 없는 얘기야. 예? 나는 늘 먼저 얘기해야지. 그래서 밴드는 먼저 올라가 있어. 2주 전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이거 109페이지 이거는 1월 달에 개정이 된 건데, 자, 109페이지 우리가 수업하면서 수정했었나? 그 혹시 안 된 사람은 나는 왜 안 됐지? 그러면 이때 안 온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 109페이지 보면 여기 그림 있죠? 요게 2년으로 되어 있던 게 3년으로 개정이 된 거죠. 이제 조정지역, 일반지역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옛날 정부에서는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투기지역에 주택을 가지고 있다 팔면 세금을 많이 부과하겠다 그건데, 지금 정부에서는 그거 다 없애겠다 취지가 그거야. 그래서 이것도 조정지역에 주택 2개 가지고 있다 2년 안에 빨리 팔아라 그랬거든요. 그래야 혜택 준다 그랬는데 이제 몇 년에 천천히 팔아. 몇 년? 3년 안에 팔면 된다 이거죠. 일반지역이나 조정지역이나 똑같대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 네 번째 줄인가? 거기에도 2년으로 되어 있죠. 그거 몇 년? 3년. 이게 답니다. 됐어요? 그래서 새롭게 들어온 거는 물론 수업할 때 오늘도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업에 들어갈 거니까, 수업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점검하겠지만 오늘 끝나고 나서 꼭 체크하세요. 예. 자, 5분만 쉬었다 수업 들어갑니다.